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근한 설을 맞아 성묘객과 나들이객들 모두 명절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 새벽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이 중국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이 잠시 뒤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극복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야는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7 시작합니다. 설날인 오늘 전국에서 조상들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선 각종 명절맞이 행사가 열리면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설날 풍경 현지호 기자가 담았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온 가족들이 함께 세배를 드립니다. 다 큰 손자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봉분에 난 잡초를 뽑습니다. 설을 맞아 전국 묘소마다 조상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살고 계시니까 저승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두 분이서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린 도심 고궁에서는 떡국을 받기 위해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어렵게 받아든 떡국, 가족들은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눕니다.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떡국도 먹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윷놀이까지 전통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활시위도 당겨봅니다. 올해 소원은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입니다. 바라는 건 있는데 그건 가족이 매일매일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꽤 포근했습니다. 공기도 맑아서 도심 곳곳은 이렇게 밖에서 설 쇠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된 서울 4대 궁궐과 한옥마을 등 설날 즐길 거리가 있는 곳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BN 뉴스 현주입니다. 설 당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서 615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고 하루 종일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교통 혼잡은 날을 넘겨서야 겨우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덕진 기자, 지금 정체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묘에 나선 차들과 귀경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전부터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폐쇄회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들이 몰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서해안선 당진 부근도 목포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 대구에서는 5시간 20분, 광주에서는 6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귀경객이 몰리면서 휴게소는 잠시 쉬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가족들을 만나고 온 시민들로 터미널과 기차역도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여기 처갓집에도 대전 갔다가 지금 춘천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가 막혔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아이들 시골 체험도 하고 지금 조카도 같이 가서 다양하게 이제 명절 놀이하고 조카 집에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한바탕 놀다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는 언제쯤 해소될 걸로 보입니까? 네, 서울 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조금 뒤인 8시쯤 풀릴 전망인데요. 내일은 막바지 귀성과 귀경행렬로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에서 차량 48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귀경 방향 정체는 아침 7시쯤 일찍 시작돼 오후 3시에 절정에 이르고 밤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까지 적용됩니다. 경부선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 버스 전용 차로는 평소보다 4시간 연장된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장 먼저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짚었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로 설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민 덕분에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다며 감사와 새해 다짐을 전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SNS에 소원 성취라는 글로 국정 운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가장 먼저 부동산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초능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해 온 데 이어 연휴에도 관련 메시지를 거듭 내놓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아울러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절에 별다른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간 만큼 연휴 직후 관련 정책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선 다주택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갈라치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6채부터 해명하라고 맞섰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바치는 애국자라며 자신의 주택 보유를 방어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두고는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로또가 아니냐며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와 정부가 정작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공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민족의 대명절에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1주택은 퇴임 후 거주 목적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장 대표의 주택 6채 처리 방안을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다시 전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데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는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50억 정도인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한 해 1,790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세금도 1년 만에 40% 정도 올랐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금 제도 개편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 거래세 포함해서요. 그런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유력한 카드로 꼽힙니다.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비율인데
현재 60% 수준을 80%로 높이면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인상은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팔 수가 있죠. 이 보유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임신 23주차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쓰러지는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여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성은 당시 임신 23주차였는데 잠시 집 근처에 산책을 나왔다가 갑자기 저혈압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겁니다. 너무 이제 어지럽고 손도 약간 저리고 이래가지고 또 뭔가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좀 골목길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요. 주택가를 순찰하다 여성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여성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며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쓰러져 있던 골목입니다. 거동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막 차랑 오토바이가 지나갔거든요. 경찰관분들이 그렇게 교통 통제도 해주시고. 넘어진 탓에 손과 얼굴 등에 상처는 났지만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여성과 아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와 뱃속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또 보람있고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순찰 근무를 할 때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해당 여성 부부는 경찰관들 덕분에 건강히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설날인 오늘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해남에선 성묘객이 집힌 불이 산불로 번지는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 차량이 뒤엉켜 있고 사람들이 도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량. 그 위로 또 다른 차량이 올라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 3터널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맨 앞에 한두 대가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멈추고 있었는데 관광차가 추돌해서 앞에까지 계속 연쇄 추돌이 또 돼버린. 사고 여파에 귀경 차량까지 몰리면서 해당 구간은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SUV 앞쪽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바로 뒤에선 1톤 화물차가 견인차에 실려갑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전 갈마동에서 의식을 잃은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SUV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에 소방대가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장흥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해남에선 성묘객이 자포를 제거하려고 지핀 불이 산으로 번지는 등 설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아무리 봐도 후계자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얘기인데요.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 껴안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매체들이 요즘 부쩍 여성의 활약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점 사업인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추진된 평양 화성지구 주택 준공식. 김정은 위원장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당시 8차 대비에 최중대 과업으로 강력히 실행되어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빛나게 결석되는 특기할 사변적 성과가 이렇게.
행사엔 딸 주혜가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 차림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주혜가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걷거나 김 위원장과 함께 간부들의 보고를 받는 모습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주혜가 일반 주민들을 직접 껴안고 일일이 축하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고 지도자 외에 일반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후계 공식 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가 평범한 주민을 직접 껴안는 모습은 그녀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제9차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매체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보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데요. 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과 학술,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잇따라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30년 가까이 근속한 무궤도 전차 여성 운전수를 애국적인 근로자로 소개했습니다.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노선을 인민을 위해 달려온 박영애 동지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군절 기념식에서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비행을 치하하며 격려했고 김주혜 역시 여군들과 악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여성 연구자를 새 학문을 개척한 박사로 소개했고 각종 국제 수상 소식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사회 변화를 넘어 김주혜를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장 상징성 있고 가장 효과 있고 민심을 잡아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생명력을 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주혜가 아닐까.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부각하는 흐름이 후계 구도의 신호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하키 경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달 만에 다시 벌어진 총격 사건인데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아이스링크장 앞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합니다. 하키복을 입고 나오는 선수들은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미국 북동부 로드아일랜드주 아이스링크에서 청소년 하키 경기 도중 총성이 울렸습니다. You could see the tears starting to come down and the parents hugging their kids, and I'm sure they're thanking God that they weren't the victim of the shooting and they're still alive with them today. 경찰은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1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3명도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It appears that this was a targeted event, that it may be a family dispute. We cannot release the names of the victims because obviously we want to speak to the family. 이 지역에선 2달 전 브라운대 교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차로 불과 15분 거리라 지역 주민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올해 초 이뤄진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미군이 쓴 비밀 무기가 뭔지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나왔는데요. 순식간에 경호 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 펄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진행된 미군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측에선 8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특히 마두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쿠바 정예 요원 32명이 몰살된 반면 미국에선 단 1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You know, people are saying it goes down with one of the most incredible. It was so complex, but it was amazing. And think of it, nobody was killed. 미군에서 사용한 비밀 무기의 정체를 놓고 마이크로파 대역에 전자기 펄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를 탑재한 무기로 마두로 측 경호 인력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한 경호원도 당시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는 그동안 아바나 증후군으로 불리는 두통과 메스꺼움, 인지장애, 신경 발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선 한 과학자가 자신에게 전자기 펄스를 쬐는 실험을 하다 뇌 손상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당시 상대 측 무기와 장비를 교란하는 장비를 썼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이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그 기세를 몰아 오랜 수건인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이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2기 내각 출범을 앞둔 다카이치 총리.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개헌 의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未来は与え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구조 개정이 핵심인데 일본인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준비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67.1%의 일본인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2%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자민당 지지층에선 찬성 비율이 78.8%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인데도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의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이 실패했던 스파이 방지법 카드도 다시 꺼냈습니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판 CIA인 대외정보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를 뿌리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총선 압승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얻은 만큼 강한 일본을 향한 다카이치호의 질주는 더욱 거침없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이 누군가에겐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무연고 탈북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 한 봉안당의 탈북민이 모였습니다.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가족도 없이 눈을 감은 무연고 탈북민들을 위한 합동 추모제입니다. 희망 하나로 이 땅을 발을 내딛었던 그 여정, 그 길 위에 눈물과 용기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6년 홀로 탈북해 대학생이 된 김강우 씨도 그 누구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잘 알기에 이 자리가 더욱 애틋합니다. 김 씨는 7년 전 목숨을 걸고 다시 북으로 넘어가 어머니를 모셔오기 전까지 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올 때이면 불 꺼져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가끔은 밖에 앉아서 한없이 울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황해도에서 헤엄쳐 귀순한 이철은 씨는 과거 가족 없이 지내던 친한 형의 장례를 치르며 겪었던 막막함을 잊지 못합니다. 무연고뿐이다 나니까 저희가 장례 치를 수도 없더라고요. 설날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되게 조금 마음이 먹먹하고. 다행히 지난해 8월 충남 금산에 있는 서대산 추모공원에 무연고 탈북민을 위한 전용 추모관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이곳엔 최대 50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22곳만 채워진 상황입니다. 장소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거의 안 온다고 봐야죠. 정말 험난한 생활을 하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셨다. 참 쓸쓸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만 151명. 새로운 추모 공간을 찾는 발길이 뜸해 쓸쓸함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과일하면 그동안은 딸기였는데 지난해 포도가 수출 1위에 올랐습니다. 제철도 아닌데 주문이 몰리는 K-포도의 비결이 뭔지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려드는 수출 주문에 한겨울에도 포도 선별장이 분주합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당도나 무게, 알 크기를 판별하고 사람이 2차 검증까지 꼼꼼히 합니다.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포장 비닐엔 태극 문양을 새겼고 QR코드를 찍으면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포도는 8,500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어치가 해외로 팔려나가면서 딸기를 제치고 수출 과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 맛은 물론 깐깐한 잔류 농약 검사로 입소문을 타면서 3년 새 수출액이 4배나 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농가의 생산 단계부터 그러니까 잔류 농약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제를 이제 도입해서 시행을 했고, 미국도 K 포도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중남미 포도가 풀리기 전 빈틈을 노려 수출액을 꾸준히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늘어난 수출은 농가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포도 가격이 거의 국내 가격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포도의 입지를 다지면서 품종을 다양화해 수출 영토를 더욱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쌀쌀하기 때문에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할 텐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동쪽 산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7도, 대전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구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낮에는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올라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